달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 하지만 당신의 생존을 보장할 유일한 것이 바로 직전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2번이나. 아르테미스 1호의 열 차폐막은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는 47페이지 분량의 고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800도 섭씨의 플라즈마 지옥 속에서 차폐막이 왜 녹지 말아야 했는데 녹았는지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그것을 읽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캡슐에 탑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 대담한 결정 뒤에 숨겨진 5분간의 도박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잠시 후 우주 비행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속 4만 킬로미터. 이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기권과의 충돌입니다. 오리온 캡슐은 달에서 돌아올 때 바로 이렇게 지구와 부딪힙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에서.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봅시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속도를 잡고 333을 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열 차폐막이 대기권 진입 첫 몇 초 동안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캡슐 앞의 공기는 옆으로 비켜날 시간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 격렬하게 압축되어 원자들이 산산조각납니다. 전자들이 원자핵에서 뜯겨져 나갑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기체가 아닙니다. 플라즈마로 변합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태양의 표면을 이루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 구름 속의 온도는 섭씨 2800도를 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가늠해 봅시다. 산업용 강철은 1370도에서 녹습니다. 캡슐의 골격을 이루는 티타늄은 1668도에서 액화됩니다. 즉, 열 차폐막이 없었다면 그 캡슐은 몇 초 안에 증발해 버렸을 것입니다. 몇 분이 아닙니다. 몇 초 안에 그저 녹아내린 금속 한 방울로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모든 직관에 도전할 그 디테일. 열 차폐막은 이 2800도 섭씨의 지옥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불타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차폐막의 존재 목적은 불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잔인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합니다. 왜냐하면 2800도를 막으려고 하면 2800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료는 우주선에 장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크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온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열을 막는 대신 흡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된 방식으로 불타면서 열을 희생양처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면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캡슐의 속도가 치명적인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차폐막이 충분히 오래 버텨주는 것뿐입니다. 연리 따라서 차폐막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타오릅니다. 그 모든 조각이 그 안에 있는 4명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공학적 경이로움이라기보다는 희생제의와 같습니다. 플라즈마가 차폐막 표면을 핥기 시작합니다. 재료는 즉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온도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을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꿉니다.
이 과정은 상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통제된 침식입니다. 마치 뜨거운 팬 위에서 얼음 조각이 녹아 증발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녹는 것은 얼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녹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센티미터 제곱이 계산된 속도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들은 사실상 두 번째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 가스들은 캡슐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뜨거운 플라즈마를 차폐막의 실제 표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즉, 차폐막은 자신의 연소 잔해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 불타는 것, 보호받기 위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공학적 지성일까요? 어떻게 한 물체가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을 그것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반직관적인 설계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희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했을까요? 나사는 우주 기관들이 보통 회피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중에게 공개된 47페이지 분량의 극도로 기술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연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121건이 넘는 문서화된 테스트, 시뮬레이션, 그리고 분석의 요약이었습니다. 고장의 근본 원인은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우주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공학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고 이렇게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명성이야말로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생명을 이 기술에 맡길 4명의 우주비행사들에게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근본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위해 그 재앙으로 끝난 건너뛰기 진입. 기동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중간 정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대신 리프팅 엔트리, 즉 공기역학적 양력을 이용한 진입이라는 새로운 기동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을 물수제비 뜨게 하는 대신 글라이더처럼 공기를 이용해 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궤도는 단 한 번의 중단 없는 통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캡슐은 대기권에 한 번 진입하면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진입과 두 번째 진입 사이에 그 치명적인 공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차폐막 내부에 그 위험한 내부 압력이 쌓일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르테미스 1 회서 발견된 문제는 이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 해야 한다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달에서 돌아올 때에 이 특정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재료의 거동에 대해 공학자들이 가진 최선의 이해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100%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이호이 4명의 우주 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제러미 헨스는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 102개의 고장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델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와 보장된다 사이의 그 거대한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캡슐에 탔습니다. 이것은 광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주 탐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장 순수한 정의입니다. 임무의 조종사인 빅터 글로버는 발사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동안 캡슐 안에 있을 때 그 위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이 없는 세상에서 엄격한 위험 평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그리고 그 평가가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말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4명의 성인의 결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내린 후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침묵에 잠깁니다. 정확히 5분, 캡슐이 플라즈마 속으로 하강하는 동안 휴스턴과의 통신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 2800도 섭씨의 이온화된 가스 구름은 빛을 흡수하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라디오 신호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캡슐은 완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지상의 관제사들은 책상에 앉아 아무것도 또 보이지 않는 화면을 쳐다봅니다. 그저 시계가 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 5분 동안 물리학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휴스턴의 공학자들, 고 세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도 그 순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캡슐은 그 순간에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장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묵입니다. 휴스턴의 임무 통제 센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면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크로노미터. 거꾸로 시간을 셉니다. 5분, 4분, 3. 이 시간 동안 캡슐은 이온화된 플라즈마에 삼켜져 있습니다. 2800도 섭씨의 불덩어리, 이 플라즈마는 라디오파를 흡수합니다. 완벽하게. 따라서 어떤 신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도 나올 수 없습니다. 캡슐은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독합니다. 휴스턴의 세계 최고 공학자들은 이제 그저 관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모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두려운 의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폴로 8호 임무 중에 인류는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프랭크 보먼, 짐 러벨, 그리고 빌 앤더스, 자신들의 행성에서 떨어진 3명의 인간, 휴스턴의 임무 통제실에서 조이아버 고성, 역추진 장교 제리 보스틱은 그 순간을 꽤 암울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긴장감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행 감독관은 모두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틱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평생 들어본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비행 감독관의 대답은 그 순간의 모든 잔인한 진실을 요약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문장은 기술의 한계를 긋습니다. 인간, 지성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5분 동안 물리학은
자신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2호의 4명의 우주 비행사에게 상황은 훨씬 더 달랐습니다.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그 2800도 섭씨의 지옥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폐막이 불타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차폐막이 이전에 102번이나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분 동안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용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어떤 임무 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기술적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빅터 글로버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험을 평가한 그 사람들의 정직함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그 캡슐 안에서는 당신과 물리학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모든 경력, 모든 훈련, 모든 준비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기다림. 하지만 이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무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코크는 발사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그 해치가 열렸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 내면의 일부는 어떤 순간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무언가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무려 53년 만에 달 거리에서 지구 전체를 본 그 순간은 정확히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4사람을 위해, 오직 그 열흘 동안 코크가 말한 것은 임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존재 방식의 끝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전에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이 모든 위험의 가장 깊고 가장 인간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침묵, 역사의 메아리, 무력함 속의 용기, 그리고 한순간의 유일함. 그렇다면 아르테미스 2호가 세상에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정적인 순간들을 넘어 이 임무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2호가 증명한 것은 나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명한 것은 훨씬 더, 그리고 증명한 것은 훨씬 더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탐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2호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나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탐사는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공개된 이상 현상 보고서와 함께, 문서화된 121개의 테스트와 함께, 재설계된 궤도와 함께, 그리고 재료의 재구성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고서를 읽고 그 102개의 고장, 지점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하기로 결정한 4사람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방정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탐사는 발사의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불꽃과 연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탐사는 임무 후에 나오는 그 지루한 이상 현상 보고서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그 47페이지짜리 기술 문서입니다. 따라서 나사가 그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발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지식으로 바꾼 2년간의 조용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바로잡겠다 고 말하는 정직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명성이 없다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다면 그 네 사람은 그 캡슐에 절대로 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문화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탐사에 가장 덜 알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영웅주의는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주의는 자신의 실수를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맞섬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차페막이 이 여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 모델과 무엇이 일치했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음 임무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아르테미스 3호의 기반, 달에 착륙할 임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르테미스 4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임무의 기반을, 왜냐하면 화성 재진입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는 더 얇습니다. 속도는 다릅니다. 각도는 더 중요합니다. 공학자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아르테미스 2호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102개의 오류 지점에서 배운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실패가 어떻게 미래의 성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2호의 유산은 단순히 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산은 화성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벽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은 실패로부터 단련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실패 보고서를 출판하는 종, 그것을 2년 동안 연구하는 종, 궤도를 재설계하는 종,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종.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선언입니다. 그래, 우리는 틀릴 수 있다. 그래,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 2026년 4월 11일 그 캡슐이 태평양에 착수했을 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차페막이 4명의 인간을 달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호했습니다. 이 문장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결함이 있다고 알려진 부품,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된 시스템. 하지만 그 결함에서 배운 지식 덕분에 그 시스템은 재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진화 전 우주적 규모에서 하나의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으로부터 배우고 그 결함 위에 더 강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호기심, 실패, 교훈, 그리고 재도전. 이 순환은 우리가 달에서 돌아온 이 임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세계, 익숙한 천체로의 귀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로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화성의 그 붉은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잔이 순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의 규칙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 더 얇습니다. 그곳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공기가 없는 환경에 시속 21,000km의 속도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일련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가기 전에 우리는 달의 규칙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에서 발견한 그 잔인한 진실, 그 102개의 오류 지점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교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실패는 어떻게 성공 계획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템포를 낮춥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공학의 심장부, 그 우아하지만 잔인한 디테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 첫 번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너뛰기 진입, 스킵 엔트리은 왜 실패했는가? 이론상 아이디어는 훌륭했습니다. 이것을 물 위에서 돌을 튀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게 하는 대신 표면의 특정 각도로 던지면 돌이 튀고 속도가 줄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리온 캡슐의 논리도 같았습니다. 대기권으로 완전히 잠수하는 대신 제임스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상층부에 닿아 마찰 덕분에 에너지의 일부를 방출하고 그 후 잠시 동안 약 80에서 100km 고도로 다시 튀어오를 것이었습니다. 이 기동은 우주 비행사들이 겪을지 포스를 한 번에 격렬한 충격 대신 두 번의 더 관리 가능한 충격으로 분산시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튀는 순간 그 몇 분간의 우주 공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리 법칙이 개입했습니다. 열역학. 첫 번째 진입 동안 열 차폐막은 2800도 섭씨의 플라즈마와 접촉했습니다. AVC, OAT 재료는 계획대로 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마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소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생성했습니다. 정상적인 대기권 진입에서는 이 가스들이 외부 대기압과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외부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튀는 순간 캡슐은 갑자기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의 진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냄비 뚜껑을 갑자기 닫은 압력솥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타오르는 AVC, OAT 때문에 쌓인 초고온 가스가 있었지만 외부에는 이 가스들이 빠져나갈 대기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진공. 따라서 가스들은 차폐막의 다공성 구조 안에 갇혔습니다.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캡슐이 두 번째, 마지막 잠수를 위해 다시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차폐막의 내부 구조는 이미 폭탄 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파가 닥쳤을 때 그 갇힌 가스들은 폭발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재료의 가장 약한 지점들을 부수면서 바로 그 102개의 고장 지점은 이 내부 폭발의 결과였습니다. 차폐막은 외부에서 오는 열과 싸우면서 내부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 방정식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의 공백, 그 튀는 순간을 바로 여기서 공기역학적 양력 진입, 리프팅, 엔트리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돌을 튀기는 대신 종이 비행기처럼 공중에서 활공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이제 목표는 대기권에 머리를 박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대기권을 동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궤도에서 오리온 캡슐은 더 얕은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캡슐의 비대칭 형태는 하부와 상부 표면 사이에 압력 차이를 만듭니다. 이 압력 차이는 양력이라는 힘을 생성합니다. 이 힘은 캡슐이 대기권에서 돌처럼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 대기 상층부에서 활공하도록 합니다. 이 활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일하고 중단 없는 하강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습니다. 압력솥 효과가 없습니다. AV 코트 재료가 연소하면서 생긴 가스들은 외부의 지속적인 대기 흐름 덕분에
계획대로 통제된 방식으로 외부로 배출됩니다. 내부 압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폐막이 더 이상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외부의 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양력은 조종 가능합니다. 캡슐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약간 회전하여 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천 킬로미터의 영역에서 착륙 지점을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약 10km 직경의 원 안으로 목표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건너뛰기 진입에서는 캡슐이 더 탄도 미사일과 같았습니다. 가는 곳을 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밀합니다. 캡슐을 바위 덩어리에서 글라이더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 글라이더가 작동하려면 AVC-OAT가 그 희생의 춤을 완벽하게 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마 과정은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AVC-OAT는 에폭시 수지와 실리카 섬유로 구성된 복합 재료입니다. 열 차폐막이 플라즈마와 접촉하면 표면의 첫 몇 밀리미터의 에폭시 수지가 즉시 연소하고 증발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즉, 일어나기 위해 열을 흡수합니다. 마치 땀이 우리 몸을 식히는 것처럼 이 연소 과정은 차폐막 표면에서 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에폭시가 연소하면 뒤에 탄소로 이루어진 층을 남깁니다. 이것을 탄화층이라고 합니다. 이 층은 매우 다공성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열성이 강합니다. 세라믹처럼 행동합니다. 외부의 2800도 섭씨의 플라즈마와 차폐막의 더 깊은 층 사이에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온도 기울기는 놀랍습니다. 표면 온도가 수천 도인 반면 불과 몇 센티미터 아래에서는 수백 도로 떨어집니다. 이 탄화층은 동시에 연소 중에 발생하는 가스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이 빠져나가는 통로망입니다. 이 가스들은 이 탄화층을 통해 스며들어 표면에 도달하고 경계층을 형성합니다. 이 가스층은 극도로 뜨거운 플라즈마가 차폐막의 고체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을 막습니다. 즉, 차폐막은 자신의 연소 잔해물로 자신에게 두 번째 차폐막을 만듭니다. 건너뛰기 진입에서는 이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들이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역학적 양력 진입에서는 이 시스템이 이제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작지만 치명적인 디테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속성, 물리학이 중단되지 않는 것, 즉 우리는 건너뛰기 진입이 만든 내부 압력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공기역학적 양력이 이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AVC-OAT 재료가 올바른 조건에서 어떻게 희생의 예술로 변모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르테미스 2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한 물리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정식의 물리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 그 121개의 테스트, 그 2년간의 조용한 작업은 어떻게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했을까요? 왜냐하면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단지 티타늄과 에폭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데이터, 투명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단지 티타늄과 에폭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진짜는 데이터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아르테미스 1 호의 102개 오류 지점 이후 나사가 구축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뢰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이전에 어떤 우주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급진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급진적, 투명성.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을 본 채 매우 복잡한 수술을 앞둔 환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에서 의사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통제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자에게 제한된 정보를 주고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부장적 신뢰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구축한 새로운 메커니즘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에서 의사는 환자 앞에 앉습니다. 수술의 모든 위험, 가능한 모든 합병증, 통계 이전 사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데이터입니다. 위험은 이것이고 이 점은 이것입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가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 일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우리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102개 이상 현상, 121개의 문서화된 테스트, 이 년간의 연구, 이 모든 것이 방정식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동의입니다. 빅터 글로버가 위험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평가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메커니즘의 가장 순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벽하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결점을 내게서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입니다. 이 신뢰 메커니즘은 아르테미스, 이 호위 4명의 우주 비행사가 그 캡슐에 탑승하게 한 보이지 않는 구조적 골격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여정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잔인한 물리적 메커니즘과 시험대에 오릅니다. 통신 두절 메커니즘,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진입에 피할 수 없는 물리적 결과입니다. 캡슐이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기권에 충돌할 때 앞의 공기 분자들을 너무나 격렬하게 압축하여 이 분자들의 전자가 원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과정은 이온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전하를 띤 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수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수프의 이름이 플라즈마입니다. 이 플라즈마는 섭씨 2800도의 온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온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자유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라디오파, 즉 휴스턴과의 통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동이 플라즈마 구름에 부딪히면 자유전자들은 이 파동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마치 검은 표면이 햇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따라서 라디오 신호는 플라즈마 장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삼켜집니다. 파괴됩니다. 결과는 약 5분간의 완전한 침묵. 이 시간 동안 캡슐은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완전히 고립됩니다. 아폴로 8호의 1968년 크리스마스 임무에서 임무 관제사 제리 보스틱이 암울하다고 묘사한 그 침묵은 아르테미스 2회에도 유효했습니다. 차이점은 아르테미스 2호 팀은 이 침묵의 이유, 물리학, 그리고 지속시간을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미지의 괴물이 아니라 물리학에 알려지고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이 지식은 두려움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두려움은 관리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인간 메커니즘, 즉 의식적인 위험 수용. 자, 이것은 용기와 어리석음 사이의 가는 선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주 비행사의 정신적 모델링에 기반을 둡니다. 옛 우주 영웅의 원형은 두려움 없고 대담한 테스트 파일럿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만 아마도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우주 비행사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종사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티나 코크는 전기공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리드 와이즈먼은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빅터 글로버는 테스트 엔지니어입니다. 제러미 헨슨은 전투기 조종사이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들은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고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상마의 화학, 공기역학적 양력의 물리학, 플라즈마의 전자기적 효과를 압니다. 따라서 그 캡슐 안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단지 승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일부인 매우 박식한 운영자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크리스티나 코크가 그 해치가 태평양에서 열렸을 때 무언가가 끝나고 결코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임무가 가져올 변화를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잘 되기를 바란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안 될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지식, 준비, 그리고 팀워크에 근거하여 받아들인다입니다. 이 정신적 강인함이 그 5분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는 서로 얽혀있는 세 가지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신뢰 메커니즘, 통신을 차단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플라즈마 메커니즘,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 의식적인 결정으로 나아가는 인간 메커니즘, 바로 이것들이 아르테미스 2호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물리학, 투명성, 그리고 심리학. 하지만 이 모든 계획, 모든 공학, 모든 신뢰는 모두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시험으로 귀결됩니다. 그 5분간의 지옥.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이론이 끝나고 오직 불과 속도만이 말하는 그곳으로. 왜냐하면 캡슐이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대기권의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을 때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먼저 붉게, 그리고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침묵합니다. 갑자기 무정의에서 들려오던 잡음이 절대적인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무 통제실에 거대한 화면들이 멈춥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인 채 빈 데이터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의 숫자만이 움직입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고정된 단 하나의 크로노미터. 거꾸로 셉니다. 5분부터. 이제 모든 것이 가속됩니다. 이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계획도 끝났습니다. 이 년간의 작업, 121번의 테스트, 47페이지의 보고서, 모두 단 하나의 순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순간으로. 이제 오직 물리학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불, 그리고 오직 속도.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장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의 순간. 시속 4만 킬로미터, 이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초속 11km. 총알보다 10배 더 빠릅니다. 소리보다 32배 더 빠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12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1초도 안 되어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대기권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캡슐 앞의 공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마이크로초 안에 공기 분자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으스러지고 압축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즉 움직임의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순수하고 원시적이며 열적인 지옥으로.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태는 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불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엄한 순간입니다. 플라즈마의 순간.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없는 압축 때문에 공기는 더 이상 공기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은 자신들의 전자를 방출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물질의 구조가 해체됩니다. 더 이상 기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라즈마입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태양의 표면을 구성하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섭씨 2800도. 이것은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유인 임무에서 마주한 가장 높은 온도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가늠해 봅시다. 강철은 1370도에서 녹습니다. 캡슐의 골격인 티타늄은 1668도에서 액화됩니다. 즉, 이 온도는 캡슐을 구성하는 가장 내구성 있는 금속조차도 몇 초 안에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금속이 자신의 녹는 점의 2배 온도에 견딜 수 있을까요? 물리법칙은 이것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물리학을 속이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반직관적인 장엄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희생의 순간, 열차폐막.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않습니다. 불탑니다. 그렇습니다. 차폐막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공학적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료도 그 지옥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열을 흡수한다면, 만약 그것을 재료 자체를 태우는 연료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마입니다. AV 코트 재료가 그 2800도의 열과 마주쳤을 때 표면의 층들은 즉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직접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즉, 열을 흡수합니다. 엄청난 양의 열을. 차폐막은 불타면서 스스로를 식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들은 이것을 예측했지만 하이존 킨 2800도에서 시속 4만 킬로미터로 102개의 실패 지점의 기억을 안고 이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과학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번째 장엄한 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순간. 바로 이것들이 아르테미스 2호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물리학, 투명성, 그리고 심리학. 하지만 이 모든 계획, 모든 공학, 모든 신뢰는 모두 단 하나의 순간, 단 하나의 시험으로 귀결됩니다. 그 5분간의 지옥.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이론이 끝나고 오직 불과 속도만이 말하는 그곳으로. 왜냐하면 캡슐이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대기권의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을 때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먼저 붉게, 그리고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침묵합니다. 갑자기 무정의에서 들려오던 잡음이 절대적인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무 통제실에 거대한 화면들이 멈춥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인 채 빈 데이터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의 숫자만이 움직입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고정된 단 하나의 크로노미터. 거꾸로 셉니다. 5분부터. 이제 모든 것이 가속됩니다. 이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계획도 끝났습니다. 이 년간의 작업, 121번의 테스트, 47페이지의 보고서, 모두 단 하나의 순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순간으로. 이제 오직 물리학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불, 그리고 오직 속도,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장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의 순간. 시속 4만 킬로미터, 이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초속 11km. 총알보다 10배 더 빠릅니다. 소리보다 32배 더 빠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12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1초도 안 되어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대기권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캡슐 앞의 공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마이크로초 안에 공기 분자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으스러지고 압축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즉 움직임의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순수하고 원시적이며 열적인 지옥으로.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태는 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불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엄한 순간입니다. 플라즈마의 순간.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없는 압축 때문에 공기는 더 이상 공기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은 자신들의 전자를 방출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물질의 구조가 해체됩니다. 더 이상 기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라즈마입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태양의 표면을 구성하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섭씨 2800도. 이것은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유인 임무에서 마주한 가장 높은 온도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가늠해 봅시다. 강철은 1370도에서 녹습니다. 캡슐의 골격인 티타늄은 1668도에서 액화됩니다. 즉, 이 온도는 캡슐을 구성하는 가장 내구성 있는 금속조차도 몇 초 안에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금속이 자신의 녹는 점의 2배 온도에 견딜 수 있을까요? 물리법칙은 이것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물리학을 속이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반직관적인 장엄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희생의 순간, 열차폐막.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않습니다. 불탑니다. 그렇습니다. 차폐막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공학적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료도 그 지옥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열을 흡수한다면, 만약 그것을 재료 자체를 태우는 연료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마입니다. AV 코트 재료가 그 2800도의 열과 마주쳤을 때 표면의 층들은 즉시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직접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즉, 열을 흡수합니다. 엄청난 양의 열을. 차폐막은 불타면서 스스로를 식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들은 이것을 예측했지만 하이손 킨 2800도에서 시속 4만 킬로미터로 102개의 실패 지점의 기억을 안고 이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과학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번째 장엄한 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순간, 침묵. 휴스턴은 침묵했습니다. 그 2800도의 플라즈마 구름은 단지 열만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라디오파도 삼켜버립니다. 완벽하게. 따라서 어떤 신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도 나올 수 없습니다. 캡슐은
300초 동안 우주에서 홀로 있습니다. 300초, 5분. 이것은 우주 임무 역사상 가장 긴 5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통신 두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립입니다. 임무 통제실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명령을 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300초 동안 캡슐 안에 4사람과 물리 법칙은 단 둘이 남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토록 많은 것을 알고 이토록 많은 데이터를 가진 우주 비행사들이 이토록 무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어둠 속에서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우주 비행사들은 괴물의 이름과 크기와 힘을 알면서 비행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그 300초 동안의 모든 흔들림, 모든 삐걱거림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3번째 오류. 하지만 그들은 단지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끝나기를.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번째 장엄한 순간입니다. 결전의 순간, 크로노미터가 0에 가까워집니다. 셋, 둘, 하나, 0. 임무 통제실 전체가 단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정의 스피커에 1초가 지납니다. 침묵, 2초, 더 깊은 침묵. 그 순간들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전 새로운 궤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 계산할 수 없었던 다른 변수가 있었던 걸까? 102개의 오류 지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걸까? 전 과학계, 이 년간의 연구, 수십억 달러의 기술, 4사람의 생명, 이 모든 것이 그 2초의 침묵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긴장된 2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러다임, 하나의 철학, 하나의 작업 방식이 검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한 목소리. 휴스턴, 여기는 오리온.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 순간 임무 통제실에서 터져나온 박수는 단지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였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점에 대해 거둔 승리. 왜냐하면 그날 인류는 단지 달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을 통과하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102개의 실수 위에 세워진 이 성공은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왜냐하면 그 캡슐이 바다를 향해 활공할 때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여정. 그리고 그 이해의 여정이야말로 가장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금속이 불에 견뎠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고 그 결점을 무기로 바꾼 승리였습니다. 그 캡슐이 바다를 향해 활공할 때 사실 단지 4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철학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탐사의 규칙을 영원히 바꿀 철학.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철학의 가장 장엄한 순간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최고 속도로 역사가 다시 쓰이는 그 순간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장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승리. 이것은 로켓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승리였습니다.
47페이지짜리 지루하고 기술적인 보고서에, 아무도 읽지 않은 그 보고서에. 하지만 그 보고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학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실패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2개의 비정상적인 손상 지점. 이것은 기록입니다. 어떤 우주기관도 실패의 해부학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이토록 상세하게 세상에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21건이 넘는 문서화된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공학적 분석, 모두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102개의 실수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것, 각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기관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어떻게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사는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주 탐사에서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진짜 질문은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숨길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교과서로 만들 것인가? 과학계에서 일어난 지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제 영웅주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주의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의 데이터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한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읽고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장엄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새로운 우주 비행사의 탄생. 그들은 4명이었습니다.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제러미 헨슨. 하지만 그들은 구식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대담한 조종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박식했습니다. 역사상 자신의 생명을 맡긴 장비에 알려진 모든 결함을 이토록 상세하게 아는 첫 번째 승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 102개의 오류 지점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건너뛰기 진입이 왜 실패했는지, AVC, OAT가 내부 압력으로 어떻게 갈라졌는지, 공기역학적 양력 진입이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인간이 죽음의 위험에 대한 기술 분석을 읽은 후 어떻게 그 금속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결점을 인정하는 문화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식적인 위험 수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우주비행사의 정의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주비행사는 단지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에 비추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학자였습니다. 그 캡슐에 탑승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임무 전체에서 가장 대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한 결정은 세 번째 장엄한 순간을 낳았습니다. 미래의 데이터, 그 5분간의 지옥, 그 300초간의 통신 두절. 그 순간들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데이터 중 하나가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 300초 동안 오리온 캡슐 위에 수천 개 센서는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새로운 궤도에서 2800도에서 시속 4만 킬로미터에서 AVC, OAT 재료의 실제 성능 데이터, 모든 온도 변화, 모든 압력 변동, 모든 분자의 거동. 이 300초의 데이터 패키지는 달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화성에서 돌아오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하나의 임무가 어떻게 다음 행성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이제 단지 이론만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300초의 데이터는 화성 진입 캡슐을 설계하는데 사용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미래의 화성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단지 달로 가는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에 놓인 첫 번째, 가장 견고한 벽돌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탐사가 다닐 임무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위에 쌓이는 지식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가장 강력한 고리는 아르테미스 2호의 그 300초간의 불타는 여정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마지막이자 가장 시적인 장엄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차폐막의 속죄, 이전에 실패했던 그 차폐막, 102개의 상처 자국을 가진 그 차폐막, 그날 그 5분 동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4명의 인간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초유의 인류가 자신의 실수와 맺는 관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종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것들로부터 더 강한 것을 창조하는 종족입니다. 그 차폐막은 단지 복합 재료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반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102번 비틀거렸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순간 역사의 가장 큰 시험에서 완벽하게 작동한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년간의 조용한 작업, 정직함, 그리고 과학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함 있는 기계의 결함으로부터 배워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 승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승리, 박식한 우주 비행사의 승리, 미래 데이터의 승리, 그리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은 차폐막의 승리. 이 모든 불, 속도, 데이터, 그리고 아드레날린 속에서 이제 멈춰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템포가 느려집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는 단지 우주 임무의 이야기인가? 단지 기술과 용기의 서사시인가? 아니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바다의 푸르름 속으로 활공하는 그 캡슐 안에는 단지 4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달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달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중요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임무 통제실의 긴장이 지친 안도감으로 바뀐 후 남는 것은 오직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질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속도를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로켓, 열, 차폐막, 그리고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에 이 우주에서, 이 작은 푸른 행성 위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련의 깊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순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실패와 완벽. 한쪽에는 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수집된 가장 상세한 증거가 있습니다. 102개의 오류 지점. 이것은 불완전함, 오류 가능성,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시스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험 중 하나를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된 실패가 우리 가장 위대한 성공 중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은 우리 종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 모순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도로,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가장 진보된 기술로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갈라지고, 부서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고장납니다. 그 102개의 오류 지점은 단지 열차폐막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본성 속에 내재된 그 피할 수 없는 결함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맞서 완벽한 기계를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하지만이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이 모순의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초능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2개의 실수를 카페 밑으로 쓸어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102개의 실수를 가져다가 47페이지 분량의 공개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했고, 그것들로부터 배웠고, 그것들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교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어떤 다른 종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102개의 오류 지점을 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 당신이 상처 준 마음들, 당신이 실패한 프로젝트들, 이것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이상 현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비극적인 진실은 그것들이 존재하며 절대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그것들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그것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47페이지 보고서를 쓰고 그 교훈들 위에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더 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자국으로부터 배우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모순으로 이끕니다. 절대적인 무력감과 절대적인 이해. 한쪽에는 그 5분간의 통신 두절이 있습니다. 그 300초 동안 행성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휴스턴의 그 방에 있는 그들은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서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데이터도 없습니다. 오직 빈 화면과 거꾸로 가는 시계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고 물리학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무력감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이해 수준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무력감과 절대적인 이해가 동시에 같은 방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우주의 기본 법칙 앞에서 얼마나 작고 무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5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물리학의 자비에 맡겨진 아주 작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얼굴에 던집니다. 그 침묵은 우리의 우주적 무력함의 소리입니다. 아폴로 8호 임무 관제사 제리 보스틱이 말했듯이 꽤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다시 그 마법에 하지만 이 역설의 아름다운 진실은 우리의 무력감이 무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우리는 그 2800도 섭씨의 플라즈마를 압니다. 우리는 이온화가 라디오파를 어떻게 삼키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이유, 기간, 그리고 결과를 압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미지의 괴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괴물의 이름, 크기, 힘, 그리고 모든 해부학을 안 후에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져온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숭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그 5분간의 침묵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통제가 완전히 당신의 손을 벗어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질병의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결정, 삶에 피할 수 없는 상실. 이 순간들의 비극적인 진실은 당신의 무력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의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의 이해의 잠재력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무력감은 공황이 아니라 수용과 기다림이 가져오는 그 기묘한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조차 이해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모순으로 이끕니다. 희생과 존재. 한쪽에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열 차폐막. 그것의 유일한 목적. 그 훌륭한 공학적 경위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불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자신의 소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거의 무의미한 존재 방식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격렬한 소멸 속에서 인간 생명의 보호, 지속,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멸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주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달에서 돌아오는 대가는 차폐막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차폐막의 모든 타는 조각은 그 여정의 청구서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무자비한 회계입니다. 무언가가 살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죽어야 합니다. 이 희생은 상실, 소멸, 되돌릴 수 없는 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의 아름다운 진실은 희생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열 차폐막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그 안에 있는 네 사람을 보호할 힘으로 바꿉니다. 그것의 소멸이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공학 원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시입니다. 별은 새로운 행성과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초신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합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존재는 단지 자신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희생들을 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편안함의 희생, 관계를 위해, 이상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 희생들. 이 순간들의 비극적인 진실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의 아름다운 진실은 그 상실 덕분에 당신이 무엇을 창조했는가입니다. 무엇을 보호했는가입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입니다. 당신의 의미는 당신이 손에 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줄 의향이 있는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다른 이들의 존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종입니다. 실패 속의 완벽함, 무력함 속의 이해, 그리고 소멸 속의 존재. 이 세 가지 모순은 아르테미스, 이 호가 우리 자신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깊고 더 개인적인 층이 있습니다. 이 모순들을 넘어 한 개인, 그 4명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 그 캡슐 안에서 그 5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철학들은 모두 결국 한 인간의 심장 박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철학들은 모두 결국 한 인간의 심장 박동에, 그 캡슐 안에 그 조용하고 개인적인 순간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모순은 아마도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 각각이 그 불덩어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경험한 그 순간이 이 여정의 철학적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심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차분한 템포로. 왜냐하면 이해는 속도보다 깊이를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마지막 모순들과 마주할 것입니다. 여기 4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순간과 영원한 사슬. 한쪽에는 임무 전문가 크리스티나 코크의 그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그 해치가 열렸을 때 무언가가 끝나고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절대적인 유일함입니다. 53년 만에 달거리에서 지구 전체를 본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경험. 그 순간은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오직 그 4사람을 위해. 그리고 영원히 끝납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임무 자체가 영원한 사슬의 단지 작은 고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아르테미스 3호의 기반입니다. 아르테미스 3호는 아르테미스 4호의, 그리고 모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화성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역사상 가장 독특한 순간 중 하나가 동시에 그토록 평범하고 그토록 기능적인 연속성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의 순간들, 우리 삶을 바꾼 경험들은 잠시 빛나고는 추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나 코크가 말했듯이 그 순간들은 끝나고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가 가져오는 그 달콤한 슬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조차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설의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독특한 순간들은 추억으로 변할 때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영원한 사슬을 만드는 벽돌로 변합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그 순간 느꼈던 그 독특한 감정, 그들이 본 풍경,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 이 모든 것이 다음 임무의 연료가 됩니다. 한순간의 유일함이 연속성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슬은 고리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고리는 그 자체로 독특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단 한 번의 순간들을 봅니다. 첫사랑, 졸업 아이의 탄생, 성공이 가져온 그 순수한 기쁨. 이 순간들의 비극적인 진실은 그것들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의 아름다운 진실은 오늘의 당신이 그 추억들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단 한 번의 독특한 고리들로 이루어진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각각은 비록 끝났을지라도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순간들 위에 미래를 건설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모순으로 이끕니다. 우주적 고독과 깊은 연결. 한쪽에는 그 네 사람의 절대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 5분간의 침묵 속에서 지구로부터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불로 둘러싸인 작은 금속 상자 안에서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인간들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본 풍경, 그들이 느낀 진동, 그들이 짊어진 위험을 그 순간 그들 외에는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주 앞에서 느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고독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임무 조종사 빅터 글로버의 그 진솔한 말이 있습니다. 캡슐 안에 있을 때 위험이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 보이지 않는 유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동시에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이면서 수천 명의 노력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의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개인적이고 전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슬픔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고독한 캡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그 순간 느낀 그 순수한 두려움이나 경외감은 영원히 그들에게만 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겪는 피할 수 없는 고립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망찬 하지만, 이 역설의 아름다운 진실은 우리가 고독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는 그 캡슐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이끈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지성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한 국가의 희망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빅터 글로버가 느낀 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깊은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고독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의 개인적인 캡슐 안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상실과 질병과 실망과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비극적인 진실은 그 고통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만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 주위의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키운 가족, 당신에게 길을 보여준 선생님들, 당신을 일으켜 세운 친구들, 그들의 노력, 사랑, 그리고 지식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혼자인 캡슐일 수 있지만 그 캡슐은 사랑과 지식의 실로 짜인 네트워크에 의해 지탱됩니다. 우리는 고독함조차 서로에 대한 유대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종입니다. 실패 속의 완벽함, 무력함 속의 이해, 소멸 속의 존재, 단 한 번의 순간, 속의 영원함, 그리고 고독 속의 깊은 연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르테미스. 이 호의 이야기는 이 모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긴 여정은 첫 순간에 시속 4만 킬로미터로 시작하여 이 고요한 철학적 사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불과 속도와 데이터와 아드레날린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움과 이 모든 느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인류로서, 이 우주에서,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캡슐이 바다에 착수했을 때 한 임무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의미를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목적지는 아마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첫 3분 안에 모든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원소들이 형성되고 물리학이 자리를 잡은 그 놀라운 순간들. 다음 여정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빅뱅의 심장으로 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